안녕하십니까. 북부방송 오늘 내부 교육용 촬영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소니의 NX100이라는 전문가용 카메라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기능들이 뛰어나서 특별히 요즘 최신 장비들에 비해서 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제 4K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풀 HD 영상 1920 사이즈까지만 이제 지원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일단 그러면 삼각대에서 카메라 분리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고정 나사가 있습니다. 고정 나사를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이게 풀리거든요. 그렇다고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용자가 촬영하다가 실수로 이제 이게 느슨해져 있어가지고 카메라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겨 주셔야지만 이렇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보시면은 메모리 카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여시면은 메모리 카드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 슬롯이 있고 B 슬롯이 있는데 보시면은 요 SD 요 메모리가 장착이 되고요. 현재 요거는 이제 64GB입니다. 요게 2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촬영하다가 실제로 메모리가 이제 끝나서 촬영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A 메모리에서 B 메모리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렇게 동시에 A 메모리, B 메모리가 같은 화면을 이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디지털 기기가 조금 이제 불안전하고 이럴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같은 장면을 동시에 2개로 찍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그냥 이어서 찍는 용도로 해서 2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때는 HDMI 슬롯이 있고, 여기 이제 전원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꽂아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배터리, 저거보다 이렇게 장시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보는 용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무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요즘 이제 흔히 보시는 모니터가 어디에 있느냐, 요게 좀 재밌는데요. 요걸 제껴서 돌리시면은 모니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전원 스위치요.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요 화면이 나오죠? 예. 기능 설명들을 이제 몇 가지 해드리면은, 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노출 조정하는 거,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는 거, 셔터 스피드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풀 오토, 요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만지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다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오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ND 필터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노출 조리개를 많이 열었을 때 야외 같은 데서 이제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되게 이제 원하는 효과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ND 필터, 그거를 이제 1단, 2단, 3단 다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아이리스, 노출 부분들을 오토로 할 것인가, 매뉴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포커스 부분들, 이거를 이제 오토로 할 것인가, 매뉴얼로 할 것인가, 이 스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 2, 3 돼 있고, 요게 이제 화이트 밸런스 세팅하는 거, 이걸 누르면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설정, 조정하는 거, 요런 것도 디스플레이 선택하는 거,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조리개, 조리개하고 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 이 부분에 휠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가장 안쪽에 있는 휠은 조리개, 그러니까 노출이죠. 노출 조정할 때 쓰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줌입니다. 밀고 당기고,
24배 줌까지 되니까 이걸로 이제 밀고 당기고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초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하다 보면은 이게 자동 초점뿐만 아니라 이게 수동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람 인식은 되는데 사물에다 고정시켜서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움직이게 되면 자꾸 이제 핀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매뉴얼로 포커스를 매뉴얼로 해놓고 이걸로 이제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리개를 보면은 이제 각각 상황에 대한 이제 정보가 조리개 화면에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쭉 뜨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세팅 값 조정할 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세트를 누르고 이거를 뭐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이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뉴 화면 보이시죠? 예, 이런 거 조정할 때 쓰면 되고, 요거는 이제 촬영한 거 썸네일들. 썸네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한 거 부분들을, 예,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할 때 썸네일 부분들, 메뉴 부분들 여기 있고요. 요건 이제 오디오 마이크를 꽂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는 요런 핀 마이크를 쓴다든지 스탠드 마이크를 쓰기도 하는데, 이 카메라를 갖고 취재를 간다든지 취재를 가서 찍게 된다 하면은 이 마이크를 이제 여기 끼고 이 잭을 연결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디오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는 요 스위치들인데, 이게 이제 인풋 1, 2 이렇게 스테레오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 마이크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스위치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의 볼륨 레벨을 조정하는 스위치들. 이게 스테레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스위치들 두 개가 존재하고요. 이건 뭐 크게 사용하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보시면은 화면 설명들, 요 이제 배터리가 현재는 이제 100%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메모리에서 촬영이 되는가, 요게 지금 A 슬롯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촬영한 그 시간들, 분들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숫자, 그 밑에 숫자는 현재 메모리에서 촬영 가능한 몇 분,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손바닥 모양이 나오고 있죠. PP4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촬영 설정 값들을 뭐 저장해서 사용하는 뭐 그런 건데, 보통은 이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촬영할 때 우리가 후보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이제 PP4 퍼스널 뭐 프로파일 해가지고 이제 각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설정 값들을 저장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F4라고, 보통 이제 노출 조정할 때 매뉴얼로 노출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메뉴를 보시면은 게인 있고 화이트 밸런스, 셔터, 풀오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촬영하실 때는 그냥 풀오토로 하시면은 적정 값을 찾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좀 어둡거나 밝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 하면은 요게 이제 노출값 조정하는 거예요. 게인을 누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하얗게 들어오죠. 그러면 게인 옆에 있던 요 스위치, 요거를 갖고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0이라고 되어 있는데 3, 6, 9 뭐 쭉 올라가죠. 이제 밝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 값을 갖고 자기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 화이트 밸런스도 조정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야외로 나갔을 때 이제 햇빛 모양이 나오고, 예, A, B 뭐 이건 설정해 놓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할 수가 있고, 요거를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되고요. 셔터 값입니다. 셔터 값이 125분의 1초 스피드, 셔터 스피드가
90분의 1초, 요거는 이제 60분의 1초죠. 요걸로 해서 조정할 수 있고, 셔터 스피드를 이제 길게 주느냐, 짧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밝기들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60분의 1초 요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수동으로 조정할 때는 이제 게인이라든지 그 노출값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FHD로 넣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설정을 좀 어떻게 놓고 찍을 것인가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풀 오토로 해서 찍으시면 되는데 메뉴에 들어가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조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정할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해상도와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수를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도나 프레임 값은 보통 이제 FHD에 뭐 30프레임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30프레임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29점 몇 초로 해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거 그러니까 초당 나오는 프레임 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약간 이제 운동 경기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는 이제 초당 이 컷수를 많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슬로우 비디오가 가능한데 그럴 때는 이제 뭐 60프레임이나 뭐 120프레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24프레임으로 넘어가고 방송용으로는 이제 30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정에서는 30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뭐 만지실 건 없고요. 이제 보면은 메뉴 조정하는 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설정 값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특별히 만지실 건 없어요. 보시면은 녹화 설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녹화 설정 들어가시면은 파일 형식들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녹화 포맷들이고요. 몇 가지 설정들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1080에 60프레임, 1080에 30프레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30프레임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뭐 영화 영상에 24프레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고, 근데 이제 방송용으로는 이제 30프레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0프레임을 선택하면은 이제 이 해상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시간, 녹화가 가능한 시간들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155분 나오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출력은 요 HDMI 요 출력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뭐 특별히 확인하실 필요 없고 녹화 설정 다시 보시고 요거는 HD급 뭐 하면은 그러니까 설정을 해상도를 어떻게 선정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녹화 시간이 늘어났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이 메뉴에서는 그 설정 잡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음량 뭐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히스토그램들,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거 뭐 조정하는 뭐 여러 가지 표식들에 대한 뭐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분할선들 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메뉴는 뭐 사용해 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뭐 이렇게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잡았던 이제 그 해상도 설정하고 프레임 수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풀 오토로 설정했을 때는 이 값들이 이거는 노출이고 요건 초점이고 요게 안 먹습니다. 그냥 그 줌 땡기고 밀고 이것만 작동이 되고요. 풀 오토 개념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풀 오토가 아니고 매뉴얼로 한다 할 때 이제 이 노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정보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널로에서 그 음이 들어가는 것들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요 자체 장비에서 요 내장 마이크로 해가지고 요 부분, 요 내장 마이크로 해가지고 이제 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우리는 이제 핀 마이크를 사용한다든지 별도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요 영상에서 들어가는 오디오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편집할 때 사용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설명들은 마쳤고, 그래서 보실 때 요거 전원을 지금 이제 꺼져 있는 상태고요. 전원을 켜시고 그 다음에 요 디스플레이를 켜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풀오토 요것들 이제 확인하시고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확인하는 거, 배터리 들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케이블들은 안에서 연결할 때는 이제 HDMI하고 전원 요 케이블들 요 두 개 꽂아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촬영이 끝났다 하면은 이제 전원을 끄시고 접고 그다음에 렌즈 캡을 항상 닫아두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어도 되고 아니면 뭐 캠퍼스 내에서 뭐 촬영할 게 있다 하면은 풀러가지고 휴대용으로 들고 가시면 되고요. 보통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때는 요 손잡이 하는 요령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꽂고 이제 이거를 눈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이 모니터를 켜고서 이렇게 보시면서 뭐 찍어도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켜시고 이걸 이제 피시면은 지금은 안 보이죠? 이거를 캡을 이제 여시고 작동을 하시면 되고요. 줌 스위치가 여기도 달려 있거든요. 줌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고 여기도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도 줌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외부에서 촬영하실 때는 이걸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빨간 버튼 이게 이제 녹화 버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인다 할 때는 이제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접으면은 이쪽으로 영상이 비춰집니다. 영상이 비춰질 때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각자 시력에 따라서 요거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제 시력에 따라서 요걸 이제 조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요 초점을 조정해서 자기한테 맞는 그거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방해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는 순간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예, 간단한 뭐 사용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